안녕하세요. 제11회 DB갭스 투자대회 진행 방법을 설명드릴 사무국의 정범모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크게 5가지인데요. 먼저 대회 목적과 대회 소개를 간단히 설명드리고 진행 방법을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내용과 대회 진행 팁도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B갭스는 2016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대회를 개최하여 2025년 11회를 맞이했습니다. 본 대회는 건전한 투자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서 DB그룹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투자 대회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이미 팀 구성을 완료해서 참가 접수를 모두 마치셨을 텐데요. 참가 대상은 5월 기준으로 재학생, 휴학생이면 되고요. 8월 졸업 예정이거나 현재 졸업 유예 학생도 참가가 가능합니다. 저희는 타 대회와는 다르게 개인전이 아니라 3명이 한 팀을 이뤄 팀 단위로 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굳이 3명으로 팀 구성을 한 이유는 본인만의 독단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팀 구성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장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학습의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 팀을 3명으로 기획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회 진행 방식입니다. 대회 진행 방식은 모의 투자 방식으로 진행되며 총 3개월 동안 진행됩니다. 팀당 국내 계좌와 해외 계좌 각각 1개씩 제공되며 국내와 해외 NAV를 합산하여 종합 수익률이 산출되는 방식입니다. 포트폴리오 설정은 팀장 계좌로만 진행이 가능한 점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 구성원 모두 팀장의 계정으로 로그인할 수 있지만 동시 접속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포트폴리오 설정은 팀 내 의견을 종합하여 반드시 팀장께서 대표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DB갭스는 3명이 한 팀을 이루는 만큼 팀원 간 소통과 협업이 중요한 대회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대회 진행 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가 신청서 접수만 한다고 하여 바로 대회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7월 1일 대회 시작에 앞서 6월 말까지 투자 계획서를 제출해 주셔야 하는데요. 실제 대회 기간 3개월 동안 어떠한 투자 철학을 가지고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운영할지 시장 분석에 따른 투자 전략을 세워 그 내용을 투자 계획서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이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포트폴리오 운용 기간은 총 3개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투자 대회를 컷오프 없이 잘 진행하시면 수익률 순위 1위부터 32팀을 대상으로 수익률 점수 및 보고서 평가 등을 통해 우수 6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우수팀으로 선정된 6팀은 10월 31일 토론대회 참가 자격이 주어지며 팀 간 토론 배틀을 통해 최종 대회 순위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대회 최종 순위는 수익률 순위 아니며 수익률 외 종합평가 점수로 결정됨을 안내드립니다. 대회 초기 제출한 투자계획서의 투자 철학이 실제 포트폴리오 운용으로 이어졌는지, 시장 환경에 대한 논리적 투자 판단이 포트폴리오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가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로 설명드리고요. 토론대회 관련 내용은 추후 해당 6팀에게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회 특전으로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참가 혜택이 제공되며 2026년 1월 수순경에 탐방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외 탐방팀 선정 관련해서는 뒷장에 시상 내용 설명 시 다시 안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투자계획서 작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 마감일은 6월 30일 23시 59분 자정 1분 전까지입니다. 반드시 제출 마감 일시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팀들 중 마감 시간에 딱 맞춰 업로드한 후 사무국에 도와달라고 하는 팀들이 있는데요. 컴퓨터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대회이기도 하고 대회 자체가 경쟁이기도 하여 사무국 입장에서는 형평성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절대 도움드릴 수 없습니다.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컷오프가 됩니다. 컷오프가 된다면 7월 1일 대회 시작이 불가능합니다. 투자계획서는 지정된 양식하에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작성 분량은 A4 기준으로 최소 워드 4장 이상입니다. 폰트 사이즈는 10에 맞추셔서 작성하시면 되고 자료 서치 후 도표도 자유롭게 추가 가능합니다. 투자계획서 제출 양식은 6월 9일 DB갭스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업데이트를 해드릴 예정이니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꼭 확인해 주세요. 파일명 형식은 팀 이름 _ 투자계획서 이렇게 해서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평가 기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여기 3가지 항목에 대한 내용을 모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투자 철학,
어떠한 투자 철학에 의해서 3개월간 포트폴리오를 운용할 것인지 적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세 번째로는 저희가 정해드린 자산군이 있습니다. 자산별로 또 상품별로 어떠한 전망을 가지고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포트폴리오 운영기간은 7월 1일부터 3개월간입니다. 대회가 시작되면 시작일 포함 5영업일 이내 최초 포트폴리오를 회전율 하한 기준에 맞춰 세팅하여야 합니다. 대회 시작 후 5영업일은 7월 7일 월요일까지이며 이날 장 종료 시까지 국내 계좌와 해외 계좌 두 개 모두 세팅을 마치셔야 합니다.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의 장 종료 시간이 다름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장 종료 시간은 오후 3시 30분이며 미국 기준 해외 장 마감 시간은 한국 시간 기준으로 7월 8일 오전 5시입니다. 중요 사항으로는 최초 세팅 기간 내에 회전율 하한 기준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회 시작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국내 계좌와 해외 계좌에 각각 회전율 80% 이상 매매가 대회 규정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회전율 기준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자동 컷오프 되오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전율이 무엇인가요? 처음 듣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회전율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전율은 총 매매 금액을 평균 자산으로 나눈 백분율 지표입니다. 이때 평균 자산은 기초 자산과 기말 자산을 합산한 후 2로 나눈 금액입니다. 매매 금액은 매수 금액과 매도 금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기간 동안 평균 자산이 10억으로 매수 금액만 8억이 체결되었다면 그 기간 내 회전율은 80%로 산출됩니다. 다른 예시로는 특정 기간 평균 자산이 2억인 상태이며 매매 금액으로 2억 원 매수 후 6억 원을 매도, 다시 6억 원 매수를 반복한 경우의 회전율은 300%로 계산됩니다. 국내 계좌와 해외 계좌의 회전율은 각각 독립적이며 계좌별로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각 참가팀의 월별 회전율 데이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여기 표기된 대회 회전율 규정을 반드시 지켜주셔야만 컷오프 없이 대회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홈페이지에 표기된 회전율은 전일자 기준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DB갭스 투자대회는 국내 계좌와 해외 계좌가 제공되며 팀장 계정을 통해 포트폴리오 설정이 가능하다라고 앞서 설명드렸는데요. 각 팀에 얼마가 자본금으로 주어지는지 그리고 투자 가능한 상품은 무엇인지 안내드리겠습니다. 대회 참여 자본금은 각 팀당 원화 기준 10억입니다. 이 중 8억 원은 원화로 국내 계좌에 제공되며 2억 원은 USD 달러로 해외 계좌에 초기 세팅됩니다. 7월 1일 대회가 시작되면 팀별 자산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각 팀은 자산별 비중 상한 정책에 따라 매매가 가능합니다. 투자 가능한 상품은 통화 구분에 따라 국내 거래 가능 자산과 해외 거래 가능 자산으로 나누게 됩니다. 원화로 거래 가능한 자산은 국내 상장되어 있는 ETF 상품입니다. 그리고 달러 거래가 가능한 자산은 미국 S&P 500의 개별 주식 종목입니다. 각 거래 가능한 상품은 홈페이지 메뉴와 공지사항 게시글을 통해 지금 공개되어 있으니 오늘 설명의 시청을 마친 후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내 자산의 경우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위험자산의 경우 70% 상한이 있습니다. 위험자산에는 증거금의 최대 70%까지만 투자가 가능하며 안전자산은 제한이 없겠습니다. 위험자산은 국내 주식, 해외 주식, FX 원자재로 분류되며 각 세부 자산별 상한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안전자산으로는 국내 채권, 해외 채권, 금리 연계형 초단기 채권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 또한 투자 제한이 있습니다. 각 세부 자산별 합산 비중은 상위 자산 그룹의 비중을 넘을 수 없으며 개별 상품의 상한은 증거금 내 최대 20%이니 이 점 숙지하셔서 매매가 되지 않을 경우 상한이 넘어서지 않았나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화 자산은 매매 시 상한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회 규정으로 누적 회전율이 300% 이하로 제한되오니 이 점 주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해외 계좌의 누적 회전율 제한 내용은 잠시 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 상품과 해외 상품 구분으로 많이 어려워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쉽게 정리드리면 본 대회에서 국내 계좌로 거래 가능한 상품은 국내 상장된 ETF이며 해외 계좌로 거래 가능한 상품은 미국 S&P 500의 개별 주식 종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국내 계좌로 거래 가능한 상품은 개별 주식 종목이 아닌 지금 목록으로 소개해드리는 국내 상장된 ETF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쉽겠습니다. 이와 다르게 해외 계좌로 가능한 상품은 미국 S&P 500의 개별 주식 종목이며
미국 시장의 거래 시간이 적용됩니다. 해외 시장의 휴장일은 미국 시장과 동일하며 거래 시간은 대회 기간 내 썸머타임이 적용되어 한국 시간 기준으로 밤 10시 30분부터 이길 새벽 5시까지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목록은 국내 계좌로 투자 가능한 국내 상장되어 있는 ETF 상품들입니다. 위험자산군으로 국내 주식 지수, 국내 주식 섹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주식 지수와 해외 주식 섹터가 있습니다. 원화로 거래 가능한 해외 주식 지수와 섹터도 국내 상장된 ETF이오니 국내 시장의 상품인 만큼 국내장 거래 시간이 적용되는 점 참고하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미화 거래가 아닌 원화 거래인 점도 숙지하셔야 하겠습니다. FS 및 원자재 ETF 목록입니다. 안전자산으로는 국내 채권 종합, 국내 채권 회사채, 그리고 해외 채권 종합, 해외 채권 회사채, 마지막으로 금리 연계형 초단기 채권이 있습니다. 해외 채권 종합과 회사채도 역시 국내 ETF이므로 국내장 거래임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투자 가능한 국내 계좌 거래 가능한 상품을 간략히 소개드렸으며 해외 계좌 거래 상품인 S&P 500 종목은 홈페이지에 목록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 포트폴리오 운용의 대외 규정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운용 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대회 시작일로부터 오후 영업일 이내 7월 7일까지 앞서 설명드린 투자 가능한 자산으로 회전율 기준에 맞춰 국내와 해외 각각 80% 이상 최초 포트폴리오 설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월 회전율과 누적 회전율 기준이 있습니다. 국내 계좌와 해외 계좌의 회전율은 각각 독립적이며 개별적으로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각 회전율 기준 및 충족 시 컷오프되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 회전율은 말 그대로 월별 1개월 기준으로 7월, 8월, 9월 국내와 해외 각각 10% 이상 거래를 해주셔야 합니다. 대회 시작월인 7월의 경우 최초 설정 시의 회전율이 월 회전율에도 포함되오니 최초 설정하였다면 7월 회전율 기준에는 충족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누적 회전율은 대회 전체 기간인 3개월까지의 누적된 회전율을 의미합니다. 국내 거래 기준은 상한 제한이 없으나 해외 계좌 거래 시 300% 이하로 누적 회전율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회 기간 중 어느 시점에서 해외 계좌 평균 자산 2억 원인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단기간 풀매수와 풀매도 거래를 반복할 경우, 즉 2억 원 매수 후 2억 원 매도 후 다시 2억 원 매수를 할 경우 3회 거래 만에 회전율 300%가 되며 이후 추가 매매 시 회전율 초과로 자동 컷오프 되게 됩니다. 잘못된 운용으로 단기간에 해외 계좌 누적 회전율 300% 상한이 초과되어 남은 기간 월 회전율 10%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해외 계좌 매매 시 잦은 거래로 인한 회전율 초과로 컷오프되지 않기를 주의 바라겠습니다. 또한 유념해 주셔야 할 내용으로는 매매 시 회전율 상한 기준치를 벗어나더라도 별도의 MTS 알람이나 거래 제한이 되지 않으니 거래 시마다 팀에서 월별 및 누적 회전율 데이터를 확인하며 상황 관리를 직접 해주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그 다음에 수익률과 순위에 대한 설명도 좀 해드리자면 초기 자본금은 10억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처럼 국내 계좌 8억과 해외 계좌로 2억이 달러로 환전되어 있습니다. 대회 수익률은 국내 계좌, 해외 계좌를 원화 기준으로 합산하여 산정되며 원단위 NAV로 순위가 결정되겠습니다. 각 거래 수수료도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각 수수료 비용으로 자동 계산되어 보유 자산에 반영되어질 예정입니다. 너무 잦은 비중 변경은 수수료가 계속 나가게 된다는 점도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단 재세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에는 세금이 미반영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팀 순위는 다음날 오전 9시경에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미국장이 종료된 이후에 수익률과 순위가 산출되므로 이길 오전 9시인 점 착오 없길 바라겠습니다. 자신이 속한 팀의 소속팀 수익률과 순위를 확인할 수 있으며 타 팀의 순위 공개는 상위 100팀까지만 보여집니다. 그리고 대회 종료 전달인 9월 한 달간은 모든 팀의 수익률과 순위가 블라인드 처리되며 본인 소속팀의 수익률만 확인 가능한 점 참고 바라겠습니다. 월간 운용 보고서 제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은 2월 3일 자정 1분 전까지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이 또한 미제출할 경우에는 컷오프가 됩니다. 운용보고서 제출 횟수는 총 3회입니다. 대회 시작 후 7월 31일까지 운영한 7월 보고서는 8월 3일 자정 1분 전까지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작성 분량은 최소 2장 이상입니다. 폰트 사이즈는 12명,
투자 계획서와 마찬가지로 도표 추가도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파일명은 피미름 언더바 몇월 운용보고서 이런 형식에 맞춰서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업로드 방법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추후 다시 공지드리겠습니다. 운용보고서 작성 시 작성 내용에 평가 기준인 여기 3가지 내용이 모두 나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수익률 자체평가 항목입니다. 7월 한 달간 운용했을 때 우리 팀의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4%였다, 5%였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 5%는 어떻게 해서 이런 수익률을 가지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작성 내용은 포트폴리오 변경 사유입니다. 변경 사유는 포트폴리오를 초반에 이렇게 세팅을 했었는데 중간에 시장 변화와 전망을 판단하여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재설정했다. 이런 식으로 사유에 대해서 기술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다음 달에는 시장 전망이 어떠할 것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대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이 3가지 내용을 모두 작성해 주셔야 정상 보고서 작성으로 인정됩니다. 불성실한 보고서 작성은 페널티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성실한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내용입니다. 2025 DB갭스 시상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상 관련 숙지하셔야 할 내용으로 대회 마지막 날인 9월 30일의 수익률 및 순위가 대회 최종 수상 순위가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예년과 다르게 DB갭스 투자대회 수익률 시상 부문은 폐지되었습니다. 대회 취지에 부합하고 투자 철학과 포트폴리오 운용 방식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 시상 규정을 새롭게 개편했습니다. 수익률 상위 1위부터 30위 중 수익률 점수와 투자 계획서 및 운용 보고서 등을 평가하여 우수 6개 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후 우수 6개 팀의 PT 발표 및 토론 대회를 평가한 후 최종 상격이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2015 DB갭스는 총 30개 팀이 시상하며 대상과 최우수상 각각 1개 팀, 우수상 4개 팀, 그리고 장려상 24개 팀이 최종 선정될 예정입니다. 대상부터 장려상까지 해당 팀별로 상장과 각 장학금이 수여됩니다. 기존 참가 경험이 있는 참가자분들은 대회 시상 규정이 변경된 점 착오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회 특전으로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2026 CES 탐방이 혜택으로 주어집니다. 해외 탐방 참가팀은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팀 2개 팀입니다. CES는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쇼의 약자로 매년 1월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 및 기술 전시회입니다. CES는 전 세계의 기술 기업들이 최신 혁신 제품과 기술을 선보이는 자리로 다양한 분야의 신제품 발표와 기술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또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의 총 6개 팀은 DB증권 입사 시 서류 전형 우대 혜택과 DB 김중김 문화재단 석박사 장학금 지원 자격이 부여됨을 안내드립니다. 서류 전형 우대 혜택은 최초 지원 시 2대만 가능하며 절대로 서류 면제가 아닙니다. 토론대회 참가 우수팀은 총 6팀이며 대회 최종 수익률 상위 32팀 중 선정될 예정입니다. 우수팀 선정의 평가 기준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평가 항목은 수익률입니다. 9월 30일 최종 수익률에 따른 순위별 차등 점수를 부여합니다. 총 평가 점수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배점은 30점입니다. 두 번째는 운용 철학 항목입니다. 투자 계획서와 운용 보고서 그리고 최종 PT 자료를 서명 평가합니다. 평가 배점은 70점입니다. 대회 시작 전 제출해 주신 투자 계획서의 투자 철학이 실제 포트폴리오 운용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것이며 시장 환경에 따른 분석이 어떠한 투자 전략으로 포트폴리오에 반영되었는가도 중요 평가 요소임을 안내드립니다. 상위 32팀들은 최종 PT 자료를 10월 13일 오전 9시까지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이외에 제출 관련 내용은 대회 순위 확정 후 사무국에서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DB갭스 시상을 목적으로 한다면 새로워진 시상 규정을 잘 숙지하시고 수익률 관리와 함께 팀의 투자 철학과 포트폴리오 운영 방식이 심사위원님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보고서 작성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었던 최소 요구 조건들이 있습니다. 분량이라든지 또 폰트 사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지켜주시고 기본적인 문서 작성 원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필수 작성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감점의 사유가 되오니 주의 바라겠습니다. 투자 철학과 실제 운영 간의 일관성 유지가 중요합니다. 초기 투자 철학이 반영된 투자 계획서와 실제 운용하면서 또 다른 전략들이 생각나 방향성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처음에 잡았던 투자 철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잘 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환경에 따라 투자 전략이 달라진다면 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투자 결과의 산물인 수익도 중요하지만 시장 분석에 대한 논리적 접근과 투자 과정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보고서 작성 시 각종 리포트, 신문기사 등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ETF 상품을 학습하면서 자료의 내용을 보고서에 그대로 옮겨 적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신의 수업과제 리포트를 보고서에 그대로 옮겨 적어 제출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대회 사항과 맞지 않는 내용으로 쪽수 채우기만 한 보고서는 정상 제출로 인정이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ETF 상품 설명서의 내용이나 본인의 과제 자료를 그대로 복사하여 붙여넣기 한 보고서는 불성실한 작성으로 간주하며 우수팀 평가 시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추후 컷오프되어 대회 순위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강조하여 말씀드리면 보고서는 반드시 참가팀의 의견으로 재정리하여 작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본 대회는 팀원과 분업과 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 팀워크를 잘 유지하면서 힘든 일이 생기면 잘 소통해 가면서 대회 기간 동안 꾸준하게 잘 운영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나은 보고서 쓰기에 대한 이 내용들도 투자계획서, 운용보고서 각 3가지씩 한번 읽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몇 가지 추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혹 투자계획서나 운용보고서를 제출할 때 내용이 없는 백지 파일을 업로드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심히 잘 작성해 놓고 파일을 잘못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도 불성실 작성으로 간주되어 컷오프 처리가 되게 됩니다. 파일을 잘못 제출하여 컷오프 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보고서 업로드 후 올바르게 제출되었나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의사항으로는 포트폴리오 담합을 금지합니다. 3인 구성의 대회이기 때문에 동아리 또는 지인으로 구성된 팀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지인팀과 거의 똑같이 적용하여 수익률과 등수가 거의 비슷한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 팀들이 우연히도 상위권에 랭킹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포트폴리오를 거의 변경하지 않으려 합니다. 대회 목적은 각 팀들의 다양한 시장에 대한 전망, 그리고 그 전망을 통한 팀원들 간의 의견과 학습이므로 포트폴리오를 다른 팀 간 협의하거나 담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담합 가능성이 감지된다라고 판단될 때는 강하게 경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사무국에서 직접적인 모니터링은 어렵지만 다른 팀들의 담합 제보가 접수되기도 합니다. 이 팀은 뭔가 의심된다라는 신고가 접수가 될 경우 적발 시에는 페널티 부여 및 컷오프 처리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 바라겠습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의 주의사항입니다. 비속어 사용이나 부적절한 커뮤니티 형성을 조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매너 있는 글쓰기와 언어 소통도 부탁을 드립니다. DBGES 참가 확인증은 대회 끝까지 정상적으로 대회를 마친 팀들에 한해서만 11월 중 발급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대회가 끝나지 않은 중간 시점에서는 발급을 드릴 수가 없고 시상식 종료 후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내용은 추후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순위에 따른 장학금 및 혜택 수상 시 재학증명서 제출을 통해 참가 자격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재학증명서 미제출 또는 참가 자격이 불인정되었을 경우 수상 시라도 수상 자격이 박탈됨을 안내드립니다. 이제 준비한 내용에 대해서 모두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회를 진행하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홈페이지 Q&A에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카톡 채널로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에서 한 분 한 분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대회 운영 방법에 대한 설명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회 기간 동안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